이성민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바쁘신 중에서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사장님의 그 프로필을 보고 진짜 건축학자로서 뭐 토목 그 일을 이렇게 하시다가 또 뭐 패션 사업도 하시고 또 바이오 그 화장품 의학 사업도 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설립하셔서 굉장히 놀랐는데, 더더군다나 문인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또 이번에 사단법인까지 만드셨다고 그래서 진짜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인물이 굉장히 궁금해서 오늘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사단법인 한무리 창조문인협회를 이번에 만드셨는데요. 그걸 결성하시게 된 어떤 동기? 여러 사업을 했었지만 화장품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매력을 갖고, 물론 그 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사업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부터 6년 전에 50살의 나이에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다 아시겠지만 남편이 뒤치다거리하고 또 내조하다는 과정에서 집사람이 여러 번 신용 불량도 걸렸고, 결국은 가고 싶다는 그 제주도 여행을 못 가고 비행기표를 예약한 지 3개월 만에 급성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업도 했지만 시를 썼고, 집사람에 대한 그리워하는 시, 님을 향한 그 시 쓰는 과정에서 제가 초심 김성님과 함께 열어가는 평화여정이라는 시집을 2017년도에 냈었고요. 2018년도 3월달에 3,000부가 판매된 지 2달 만에 전혀 완판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많은 팬들이 저희한테 오게 되었고, 저희 시집에 3집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던 중에 그냥 내가 이제는 나의 삶이 문학에 대한 열정을 갖고 살고 싶어가지고 사단법인 한무리 창조문인협회를 결성하였는데, 이 결성 과정이 법적으로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걸 허락을 안 해주려고 그러고, 앞전 사단법인들이 사단법인을 빙자해가지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이 사단법인을 통해가지고 장애인 단체를 후원한다고 하면서 나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순수 문학단체인 우리 한무리 창조문인협회도 6개월에 거쳐서 인감증명이 30개가 들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문책으로부터의 실사, 심지어는 저희 학력 조회까지 이거 다 마쳤고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2018년 8월 6일날 창립총회를 거쳤고, 이번에 2018년 12월 8일 저희들이 송년회 만및 첫 시인들에 대한 시집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단체보다도 설립된 게 굉장히 뜻깊은 의미를 가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현재 다른 문인 단체들하고 달리 이번에 그 한무리 창조문인협회는 어떤 거를 좀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네, 저 자신부터 시인으로 등단할 때는 그것이 사단법인 문인협회를 알고 많은 양의 금액을 주고 제가 등단했습니다. 심지어는 문학대상을 준다고 300만 원 가까운 돈도 주고 등단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단법인이 아니었고, 우리나라에 이제 제가 이거 사단법인 한무리 창조문인협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행정사님하고 법무사님하고 문체부 쪽하고 자주 소통을 하다 보니 뭘 느꼈냐면,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한국의 시인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3,000개 정도 되는 사설 문단들이 있는데 사무실조차 없고 주로 인터넷상에서 등단비를 받고 뭐 시집을 찍으면 문학상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고, 시인의 어떤 그 지적인 가치가 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도 시인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걸 결성하면서 우리 사단법인 한무리 창조문인협회는 물론 등단비는 있지만 정갈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그분이 과연 시인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다음에 그분이 살아온 과정은 어떤 것인가를 철저히 검증을 해가지고 시인으로 등단시키고, 이분들이 그 자기의 시인으로서의 자신감과 사단법인에서 등단했다는 그 사명감을 갖는 시인으로서
회원들, 시인들 양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면 그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문인 단체들은 어떠한 그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앞으로 저희 사단법인 한문청년문인협회는 국회 입법도 예고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 이렇게 사설 문단들을 정리하고 우리가 그 바닷가 같은 데 가면은 인명구조대원들은 반드시 사단법인 한국인명구조협회에서 자격증을 딴 사람들만 그 인명을 구조할 수 있듯이 우리 사단법인에서 우리 사단법인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2개의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등단한 사람들만 시인으로 자격을 받고 대우를 받을 때 그분들이 낸 시집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 이 시인님의 시는 이렇게 좀 정갈하구나. 시인답다. 근데 기존의 타성 문단들은 시의 그 가치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시인증을 남발하다 보니까 한국엔 왜 시인들이 많냐, 무슨 시가 이렇냐, 동네 꼬마들보다 못 쓴다 하는 이런 얘기를 더 이상 막고 진정한 어떤 문학적인 가치를 전통을 이어오는 윤동주 시인님이라든가 선배 시인님들의 그 전통을 제가 다시 한번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어떤 이제 시인이라는 칭호도 아무나 막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뭐 전통과 이런 걸 계승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그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학적 풍토를 좀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무리의 그럼 현재 회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다음 사이트에 카페가 있는데요. 다음에요? 네, 370명의 회원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비공개로 카페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주쯤에 제가 공개로 전환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기존에 그 370명의 회원들은 순수하게 시를 좋아하는 시인도 있고 또 타 문단에서 등단하는 시인도 있고 우리 사단법인 한문인 문인협회 시인도 한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는 시를 좋아하는 대학생, 또 시를 좋아하는 주부, 또 시를 좋아하는 어떤 직장인들이 많이 좀 가입이 돼가지고 기존에 우리 한무리 시인들이 쓴 영상시를 보면서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고 또 정기적으로 모임도 갖고 있고 서로 소통하면서 회원수를 이제 유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카페에 가입돼가지고 자기가 자신이 사단법인의 회원 시인이 되고 싶다는 분들은 저희들이 정갈하게 이제 교수들 심사에 의해서 저희 문단의 시인으로 등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무리를 통해서 시인으로 등단하려면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먼저 이제 본인이 쓴 시 5편을 5편 이메일로 제출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이제 심사에 통과가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또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해가지고 이분의 어떤 학벌을 보는 건 아니고 비록 대학을 못 나왔더라도 그리고 가난하더라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더라도 이분이 시에 대한 상당한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 증명만 되면은 저희들이 시인증하고 시인 임명장을 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에만 통과하면 뭐 다른 등단비나 이런 거는 등단비라고보다도요 연회비를 이제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회비를 내야지만 그렇죠. 월간지를 우리가 찍을 수가 있고 또 일종의 등단비는 하나의 입학금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영상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시는 주로 이제 종이에 써서 문자를 써서 그런 걸 시라고 했는데 영상시는 그러면 그걸 본인이 이렇게 낭독을 해서 어떤 동영상으로 만드는 건가요? 옛날에는 주로 과거에는 그 시 낭송대회를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 7, 80년, 90년대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편지 소스 방식이라는 영상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자기 시를 영상을 만들어서 음악을 넣으면은 시와 음악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RC, MP4 방식으로 해가지고 제 시를 영상으로 해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카페라든 데 많이 올려놨고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시낭송보다는 영상시, 자기 시를 영상으로 다 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소스를 제공해주는 다른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영상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독자들이 시를 접하려면은 뭐 시집을 사서 본다든지 그 문자를 통해서만 봤는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그 시를 공급한다면은 굉장히 그 독자의 저변도 넓어지고 네. 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풍토를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바로 그게 한무리가 이렇게 다른 단체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쯤에서 그 이사장님의 이렇게 어떤 문인으로서, 시인으로서 지금 벌써 적지 않은 길을 걸어오셨는데, 어떤 그 본인의 문학적인 세계관이라 그럴까, 자기의 문학적인 뭐 지평이라 그럴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제가 가장 전 사업을 또 하고 있는데 제가 직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말자. 사람이 하나를 거짓말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그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선이라고 하지만 세 가지의 거짓말이 나오다 보면 신뢰가 무너진다.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바르고 거룩하게 종교를 떠나서 우리 한무리의 뜻이 우리는 제가 이제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죠. 주님 안에서 종교나 지역이나 정파나 어떤 사상관을 떠나서 하나의 무리다. 한 뜻은 제가 한무리 천조 문예편을 만들었습니다. 한무리가 그런 예,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랬듯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는 걸 떠나서 그다음에 학벌의 차원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진심으로 시를 좋아하면 진심으로 시를 통해서 자기의 시의 정갈함을 남에게 알리고 싶으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시인이 될 수가 있고 시를 통해서 현재 우리 국민 정서가 예전에는 독서의 계절이라고 10월달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제 독서의 계절이 퇴색될 만큼 사람들이 책을 안 봅니다. 전부 인터넷 게임 매체라든가 하다 보니까 동네에 예전에 많았던 서점들이 다 없어지고 출판업계들이 좀 부도나고 많은 이 시점에 많은 분들이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다시 책을 사랑하고 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한무리는 많은 부분을 통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국민 정서가 문학을 통해서 파괴되지 않고 그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 너무나 참 좋은 취지신 것 같아서 제가 참 감동스럽기까지 합니다.